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2학년 기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 2학년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온라인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 수업이 들어서 지난주에 못했어요. 지난주에 못하고 이제서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게 원래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이 연속으로 돼 있죠. 수업이 2시간이 연속으로 돼 있는데 오늘 1차시, 2차시는 기아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아가 뭔지.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수업이 지금 1학년은 일주일에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까지 하면 5번째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기아는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은 좀 강의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선생님이 보통 한 차씩 강의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또 좀 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조금 줄여서 한 30분 정도로 그게 그건가요? 하여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시간을 막 정해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 나도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동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강의가 올라갑니다. 혹시 그 전에도 선생님이 기아 테스트 강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 들어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뭐 돈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한테 크게 득될 것도 없어요. 다만 어, 아무래도 좀 구독자라든가 이런 게 뭐 조회수, 시청 시간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또 이제 유튜브가 좀 영향력이 있어지고 요게 또 이제 많이 또 홍보도 되고 좀 유튜브를 좀 활성화해서 앞으로도 온라인 계약 말고 그냥 여러분들 등교를 하더라도 유튜브를 한번 계속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강의식으로 해갖고 뭐 문제 풀이 같은 거 유튜브에다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다. 그거 한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우리 단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도 좀 투입이 돼서 구독자가 좀 늘겠죠? 2학년 학생들이 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기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요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기아와 벡터였어요. 기아와 벡터.
기아 벡터였는데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냥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요 과목의 이름만 좀 바뀐 거지 거의 뭐 내용은 뭐 유사합니다. 배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그럼 우리가 이제 기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기아는 뭐냐? 기아는 쉽게 얘기하면 도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형은 그럼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거냐? 아니죠. 도형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도형을 배우는데 벌써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물론 초등학교도 배우죠. 근데 그 너무 뭐 이제 초등학교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중학교랑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고등학교. 자, 중학교하고 그럼 고등학교의 차이점 뭐냐?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점 뭐냐? 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삼각형이라든가, 그죠? 뭐 그래서 뭐 삼각형의 뭐 닮음, 뭐 합동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원 배웠었죠? 그래서 뭐 원주각이니 무슨 뭐 중심각이니 뭐 이런 거, 호, 부채꼴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삼각형 원 뭐 이런 거. 뭐 등등 뭐 배웠을 또 뭐 있습니까?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런 거 이제 골고루 배웠어요. 자, 그런데 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러면은 도형은 뭐냐? 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이건 좀 중요한 순간이니까 좀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바로 가장 큰 차이점. 자, 차이점은 바로 좌표 평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은 좌표 평면을 쓰냐 안 쓰느냐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유, 카톡이 왔네요. 아이고, 이거 꺼야 되겠다. 자, 죄송합니다. 자,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그리질 않았어요. 그냥 평면에다가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냥 평면에다가 그냥 도형을 그렸다고. 예를 들면 뭐 삼각형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 삼각형이 뭐 정삼각형이니 이등변 삼각형이니 뭐 가계 이등분선이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삼각형이라도 어디다 그리냐면 좌표 평면에다 그린다고. 뭐를? 도형을.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좌표 평면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우리 수학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자,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 좌표 평면을 도입한 사람이 이제 뭐 우리 데카르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몸이 안 좋았나?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 누워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가 한 마리가 날라와서 저기 천장 위에 이렇게 앉은 거야. 앉아갖고 뭐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게 마치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다. 뭐 그런 걸 생각해냈다고 해요. 어. 근데 뭐 저는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거. 그냥 괜히 웃기려고. 어.
하여튼 뭐 이렇게 수학에 보면은 우리 왜 수학책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즐거운 수학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된 것일까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꼭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데카르트가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가 이제 좌표 평면을 뭐 도입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왜 혁명적인 사건인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혁명적인 사건이냐면, 자, 요거. 자, 또 이제 학교에서 메시지가 왔네요.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음 시간에는 미리 다 꺼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혁명적인 사건이냐면, 우리가 이 중학교에서 하는 거, 자, 중학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좌표 평면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클리드 기하라고 그래. 유클리드 기하. 그럼 이 유클리드 기하는 가장 이 유클리드 기하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증.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뭐냐면 계속 설명해야 되네. 자, 증명은 뭐냐면 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정당화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왜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습니까? 3단 논법? 뭐 A면 B다. 근데 B는 C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요거 따라서라는 거야, 이게. 따라서. 요 표시가. 따라서. A는 C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죽는다. 어?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결국에는 자, 이런 게 결국에는 뭔가를 정당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당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 요런 방법 있죠. 요게 이제 뭔가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왜 죽냐 이거야. 내가 왜 죽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게 그게 어떤 뭐 불변의 진리예요. 그 진리에 기초해서 내가 사람이니까 나도 죽는 거야.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당화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뭐 연역적 방법도 있고 뭐 귀납적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연역적 방법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아주 빈틈없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귀납적 방법이라는 건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강도가 좀 떨어져요. 요거는 좀 약간 불완전해. 뭐 그거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요 연역적 방법이 이제 뭔가를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유클리드 기하는 뭔가를 논증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뭐에 대한 거? 기하, 즉 도형에 대한 거. 도형에 대한 걸 증명하는데 그 증명이라는 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정당화, 그 정당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쓴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삼각형 잠깐 그렸는데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우리 180도라고 알고 있어요. 왜 180도입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왜 180도예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는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옆에서 막 강요해요? 그건 아니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그립시다. 자, 이 평행선은 어디의 평행선이냐면 자, 요 삼각형의 한 변의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릴 수 있죠? 이게 평행선을 그린다고. 그럼 평행선을 그리면 자, 만약에 여기 이쪽 각의 크기를 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A가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B면 여기도 B가 되죠? 마찬가지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각의 크기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다 더하면 뭐가 돼? 일직선이 되죠? 일직선은 180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80도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일직선이 왜 180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일직선이 왜 180도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일직선은 우리가 180도라고 서로 약속을 해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공리라고 그래요. 공리. 알겠죠? 공리. 공리는 뭐라고? 더 이상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자,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리들 중에 공리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리 중에서 도형, 기하하고 관련된 공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준이라고 해요. 공준. 이런 말은 몰라도 돼. 그냥.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지. 야, 이건 왜 그래? 그럼 설명해. 이게 방금 한 것처럼 삼각형이 왜 180도야? 그 이유는 그 삼각형의 한 변에 평행한 선을 꼭지점이 지나도록 그려. 그러면 엇각의 크기가 같고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일직선이 돼. 그러니까 180도야. 그럼 일직선은 왜 180도야? 이런 질문이 나오면 더 이상 답을 못하게 돼요. 더 이상 답을 못하게 되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냥 공리로 받아들인다. 자, 이게 어떤 정당화의 과정입니다. 연역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해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야.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다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게 유클리드 기하는 자, 중학교 때 했던 요 유클리드 기하. 자, 이거는 반드시 요 두 가지만 사용해야 돼요. 뭐만 사용해야 되냐면 눈금이 없는 자. 자,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컴퍼스는 이게 자, 오늘날의 컴퍼스랑은 달라요. 자, 뭐만 사용해야 된다?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이 눈금이 없는 자는 뭐냐면 이거 왜 눈금이 없겠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눈금이 없는 이유는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측정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은 안 된다고. 자, 측정 안 돼요.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측정은 안 되지만 자, 요 길이가 그냥 대충 측정할 수 없어요.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자, 요게 1cm예요. 1cm짜리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을 일로 옮겨봐. 이 선분을 만약에 내가 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애들 그냥 그거 그냥 여기다 자로 재가지고 1cm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랑 똑같은 걸 여기다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로 재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 안 된다고. 그럼 이 눈곱이 없는 자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야? 이 눈곱이 없는 자는? 직선을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야. 알겠죠? 자, 직선을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고 절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지, 사실은. 딱 직선만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측정 같은 거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 컴퍼스는 더 황당해. 이건 더 황당해요. 자, 뭐가 더 황당하냐면 지금 선생님 옆에다 써놨죠? 오늘날의 컴퍼스랑 다르다고. 얘는 있잖아. 오늘날의 컴퍼스는 어떻습니까? 컴퍼스는. 컴퍼스는 당연히 이제 뭐를 그리는 도구예요? 원을 그리는 도구죠. 원. 자, 컴퍼스는 당연히 이제 원을 그리는 도구인데 자, 오늘날의 컴퍼스는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연필이 달려 있잖아. 갖고 이렇게 돌린다고. 이걸 돌려요. 그럼 이제 원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요 돌려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요 길이의 선분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컴퍼스가 있으면. 컴퍼스로 요 길이만큼을 벌려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걸로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죠. 왜냐면 컴퍼스에다가 뭐 일부러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저 벌어진 그 간격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컴퍼스를 벌려가지고 요 길이를 만들어. 요 길이만큼 벌려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켜갖고 여기다가 선분을 그릴 수가 있잖아. 어차피 눈금 없는 자가 있으니까 딱딱 찍어가지고 쫙 그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의 컴퍼스는 그게 가능한데 이 당시 이 유클리드 기하는 이런 컴퍼스를 인정을 안 해요. 자, 어떤 컴퍼스만 인정하냐면 원을 그릴 수는 있어. 딱 벌려가지고 이 컴퍼스를 딱 벌려갖고 원을 그릴 수는 있는데 한 번 딱 찍은 다음에 지면에서 컴퍼스를 떼는 순간 이 컴퍼스가 닫혀버려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슬슬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유클리드 기하에서 얘기하는 컴퍼스는 오늘날의 컴퍼스랑 다르다고. 오늘날의 컴퍼스는 한 번 원을 그려. 그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컴퍼스에다가 일부러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그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을 계속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컴퍼스는 한 번 원을 그린 다음에 컴퍼스를 지면에서 떼잖아? 그러면 컴퍼스가 그냥 닫혀버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 그린 원을 또 못 그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눈금도 없지. 컴퍼스도 땅바닥에서 떼는 순간 그냥 닫혀버리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도 못하지. 컴퍼스 가지고 간격을 유지시키지도 못하지. 그럼 이 길이를 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엄청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아주 엄청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도형이 있잖아. 고등학교 도형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이 좌표평면이라는 게 아주 혁명적인 거라고. 좌표평면이 없으면 그냥 이런 데서 내가 눈금이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 가지고 도형을 다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건. 하나하나 다 증명해 가면서 하는 게. 근데 좌표평면이 있으면 이 좌표라는 기준이 있다고. 여기가 원점이고 간격이 다 있어요. 훨씬 더 쉬운 거야. 뭐 여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뭐 1,0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표시가 다 돼 있어. 이런 눈금이. 그러니까 얘를 도형을 있잖아. 수치화할 수가 있는 거야. 수치화. 이 좌표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 평면이 있으면 수치화할 수 있고 그걸 계산도 할 수가 있고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도형을.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클리드 기하 우리가 사실 이게 중학교 때 게 더 어려운 거야. 이거는 정말 수학적으로 어떤 직관적인 아이디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재능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거든. 이게 증명하고 막 이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가. 선생님도 잘 못해. 나도 어려워 사실. 이건. 여러분들 유클리드 원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지우개로 지워야 되겠다. 자,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원론. 자, 유클리드 원론. 그럼 이 유클리드 원론이 있는데 이 유클리드 원론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책으로 이게 쫙 있어요. 다 증명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 증명. 하나하나. 정말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증명해야 돼. 이 책 여러분들 보잖아? 진짜 어려워요. 나도 다 못 봤어,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아직도, 나한테도. 이거 진짜 어렵거든. 근데, 그나마 이제 뭐가 있으니까, 좌표 평면이 있으니까, 물론 뭐 이게 쉽다는 건 아니야. 뭐 이것도 좀 어렵지만, 이거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하의 대중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 왜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고 좌표 평면 위에 있으니까 좌표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길이도 잴 수가 있고 그거 갖고 식을 만들어서 도형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기하에 나오는 도형들은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해요. 전부. 그러니까 도형을 그냥 도형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도형을 수치화하고 계산하고 식으로 바꿔요. 이 작업을 하는 거야. 중학교처럼 어떤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냐 뭐 합동이냐 원이 있으면 원주각이 있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기하 2차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